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자주 국방을 향한 대한민국의 열망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무기에 대한 좋은 소식이 하루하루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최종 성능을 점검하며 동체 조립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껏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술력과 빠른 속도로 자체적인 무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대한민국의 행보에 얼마나 더 많은 무기체계가 공개될지 전 세계가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나날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성능은 모두 공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세대급은 물론 그 이상으로 진화할 여지를 보여주는 성능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제 한 번 없이 순탄하게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가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드러나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서유럽 국가와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의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인근국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을 포함한 많은 유럽국과 중동, 동남아 국가들은 공중전 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FA-50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한 것은 물론이고 올해 열린 방산전시회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으로 진화할지, 미사일 무장체계는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 블록원은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인데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계적 차원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2030년까지 천룡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체계를 국산화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산 천룡미사일이 비공개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한층 더 KF-21 전투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단계적 진화 개발을 거쳐 5세대 스텔스 혹은 궁극의 6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올 초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의 상부복합 연계 비행을 보더라도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 영상은 물론 공대지 미사일 시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는 내부 무장창 설치와 매립식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무 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하며 대한민국 국내 생산 부품들이나 기술력이 확장되며 5세대급 이상으로 진화할 기미가 보이자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싹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즉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성이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 가동률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유럽의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국제 안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국방비 역시 점차 증가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의 전투기인 미그-29를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어 이로 인해 무기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고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빠른 도입이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를 비롯한 방산무기 구매를 마쳤고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빠르게 보급되는 한국산 무기에 화들짝 놀라며 높은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남미와 미공군까지도 대한민국의 방산무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차 강국인 독일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FCAS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스페인까지 합류하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항공 관련 기술이 부족한 독일을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프랑스는 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 자신들이며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말의 갑질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로 항공기 실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다소에게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FCAS 프로젝트에 회의감을 느끼고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 대한 항해 메시지 겸 대체 옵션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미국산 전투기 결함 문제는 F-35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핫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연달아 결함을 일으키는 F-35 전투기의 모습에 해당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잃은 독일의 전투기 도입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직후 새로운 전투기를 찾던 독일에게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을 때 인도 가능한 시점이 2030년임을 감안한다면 KF-21 1차 물량이 완성되는 것은 2026년 예정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가 마침내 전투기로서 양산까지 돌입하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국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독일과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에게 KF-21 전투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00여 년 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죠. 만약 한국산 KF-21 전투기가 호주에 수출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KF-21 전투기에 대한 공동개발 국가로서의 지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KF-21 전투기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인도네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주, 독일 등 다양한 나라들이 KF-21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수출용 KF-21 전투기를 제작하여 반드시 판매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해외 수출을 성공해야만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투기 성능의 개량입니다. 현재 한국 KF-21 전투기 블록1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되는 세미스텔스형 전투기이며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에 더 많은 전력을 쏟아 제작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KF-21 블록1 전투기가 제작되고 블록2 전투기의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2는 5세대급 전투기로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마지막 단계로 보여지는 블록3는 5.5세대급 전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원래 계획보다 약간 더 상향된 기술을 적용하여 KF-21 전투기를 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급 전투기에 가까운 전투기 기술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해당 비용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KF-21 전투기의 수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의 개발 이전에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간 한국 공군들은 미국 전투기를 사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지도 못하고 정비 요청에도 미국은 느리게 대응해 대한민국은 이러한 갑질을 모두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에 자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부품국 산화가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항전장비, 공대공, 공대지 마실 등 다양한 부분을 하나씩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각국이 회의적으로 보기만 했었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을 우리 연구개발진은 차근차근 개발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투기 엔진입니다. 얼마 전 F-35 전투기의 추락도 엔진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시 활주로가 가까이 있었으며 파일럿의 기지로 인해 다행히 생명은 구했으나 중상을 입었고 수천억에 달하는 전투기는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엔진에 더욱 엄격하고 정밀한 기술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한국의 엔진 국산화는 까다롭습니다. 현재 한국 항공엔진 분야 기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엔진의 정상급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도 한화에어로에게 기술 제휴를 요청했었는데요. 한화에어로는 이를 통해 KF-21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성공 비율은 무려 7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근차근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엔진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핵심 장비 국산화를 진행해온 과정을 본다면 KF-21 전투기에 완벽히 국산화된 엔진을 장착했다는 소식도 금방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실패를 예견하며 지금처럼 미국산 엔진을 계속 구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항공엔진 격차는 대략 50년가량 차이가 나는 상태이죠. 하지만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원활한 엔진 제공을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조금 느리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우리 전투기의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야만 결국에는 한국의 자주국방이 이루어지고 세계 방산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진 사업이 조금씩 그 성과를 드러내며 올해 더욱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정적으로 KF-21 전투기 개발 과제를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 앞에서 선보인 KF-21 전투기의 고기동과 적어도 비행에 많은 외신이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시제기인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동으로 미국산 F-22 랩터를 연상되게 하며 한국 항공전력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의 빠른 발전을 확인한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인민일보는 중국이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를 활용한 한국 공군의 위험이 끝도 없이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KF-21 전투기 양산을 코앞에 둔 대한민국 공군을 이제 중국인들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으며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까지 야간 비행으로 편성되어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4,731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오는 2028년까지 KF-21 최초 양산분에 탑재될 APU를 포함한 추진, 착륙, 구동, 연료 개통의 핵심 구성품 공급을 위한 체결이었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KF-21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는 KF-21 전투기 엔진을 미국산 F-414 엔진으로 라이선스 생산하지만 이제는 한국산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다음 계약 시에는 반드시 한국산 엔진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엔진 개발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하였는데요.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국 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는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가 세계에도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세계 방산 시장에 서서히 떠오르는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엔진의 신소재 획득과 신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은커녕 전투기 개발조차 어려웠습니다. 엔진 역시 미국의 라이선스 생산과 제한적 기술 협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T-50 전투기와 FA-50, KF-21 개발을 거쳐 엔진 부품 국산화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핫섹션으로 불리는 초고온 초고압 구간의 소재 가공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는데, 실제 인코넬 718 같은 초내열 합금 연구와 시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엔진 도면을 부분적으로만 제공하거나 고출력 상태에서 시험 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기밀 유지를 위해 협력 범위를 축소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수출 증대와 함께 결정적으로 KF-21 전투기 개발이 성공하면서 한국도 당당한 협상력을 갖게 되어 필요한 설계 정보의 일부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엔진 시험장과 정밀 센서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술 자립도를 높였습니다. 전투기의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이 총동원되는 분야입니다. 먼저 전투기 엔진은 거액의 예산과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첨단 분야인데, 4세대 이상의 전투기에 탑재되는 현대식 터보팬 엔진을 완전히 독자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상 10년 이상,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대규모 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엔진 내부에서 초고온 초고압을 견뎌야 하는 부품 설계, 정밀 가공, 냉각, 기술 복합, 소재 제작과 신뢰성 검증을 위한 무수히 많은 시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처음으로 군용기를 양산하던 1970에서 80년대에는 전투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 엔진조차 외국 업체에 크게 의존해야 했던 시기였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양산하는 것은 허황된 꿈만 같았습니다. 공군이 운영하던 F4, F5 같은 기종들은 미국에서 제작한 완제품을 들여오거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조립만 담당하는 수준이었고, 정작 엔진 제작 노하우는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산업 인프라가 형성되던 시기에 엔진 기술까지 독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차세대 항공기 개발 사업으로 T-50 전투기가 개발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엔진 문제는 항상 최대의 난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내 업체들은 미국으로부터 라이선스 받아 조립과 정비 기술을 익히며 기초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웠기에 미국은 선뜻 완전한 기술 패키지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 엔진 기술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에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차곡차곡 우리 스스로의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한국은 T-50 고등운전기, FA-50 경공격기와 KF-21 보라매를 거치면서 항공기 제작 역량을 비합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023년 초에 공개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KF-21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 국산화율은 약 40%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5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차근차근 역량을 늘려온 대한민국은 이제 엔진 개발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군용 엔진을 45년 이상 라이선스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엔진용 특수 금속 인코넬 718 소재 개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코넬 718 니켈 합금은 좋은 가공성, 우수한 용접성, 장기적 구조적 안정성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복잡한 형태의 부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니켈 크롬 합금은 저온에서 고온까지 응력부식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내식성 내산성화가 뛰어납니다. 인코넬 718 니켈 합금은 인장 강도, 피로 강도, 크리프 파단 강도가 높고 내산화성, 내식성이 우수하며 사용성과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이 소재는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화 부식에 강해서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 원자로 부품 등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부품으로 제작됩니다. 즉, 전투기 엔진의 필수적인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인코넬 718을 항공우주 방위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한국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코넬 718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 역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더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미국산만을 구매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직접 항공 엔진을 만들어내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연구 예산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항공 엔진 연구 개발에 앞서서는 반드시 소재, 부품 가공, 실증 테스트까지 전 과정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며 이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미국 업체와 협력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국산화율을 높이면 해외 의존도를 줄일 뿐 아니라 미래 민수용 엔진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비전이 확고해졌습니다. 항공 엔진 분야는 고난도 기술이지만 반대로 한번 성공하면 지속적인 기술 진화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면서 미국산 무기에 대한 종속적인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엔진 도면을 단순히 받아서 조립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제작과 성능 개량 과정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환경에 맞춰 재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시제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분석하고 향후 양산형 기체에 반영하며 개량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일례입니다. 이는 미국 기업과 협력할 때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노하우를 전수받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는 파트너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립을 뒷받침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이 기술 협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여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립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이제는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력과 실력은 갖추되 모든 무기를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라이선스 등을 두 나라가 주고받아 상호이익을 이어가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부품 시장과의 관계에서 갑질을 이겨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 역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방산무기 체계에 관하여 재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이런 우려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만들기 전에는 소위 갑질이라 할 수 있는 불쾌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이는 군산무기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F-16 전투기와 F-15K는 한국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여온 전투기들이었지만 가동률은 고작 국산 FA-50 전투기에 비해 60% 정도로 미국 전투기의 가동률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실전기체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 최첨단 전투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갑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에 맞춰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빠르게 생산시설을 확장시키는 국가인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양산과 함께 빠르게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일부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며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